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종로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좀비 기출특강 가불병 사례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21강 유치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례편은 좀비 기출문제집에서 가불병 사례 문제만 따로 골라서 별도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꼭 3개를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먼저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가 없다. 또 유치권의 피담보인 채권이 될 수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보증금이 있고 권리금이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유치권 액수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시멘트 돈 주고 사요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죠. 다음 건축 자재가 시멘트 이런 건 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명의신탁도 X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배신했다 매신, 보건복지부 매신 이렇게 보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약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법률 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으로서 유치권 폐지의 포기 약정 가능합니다. 이 포기는 사전 사후 다 가능하고 이 폐지 약정 효력은 당사자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 그 이외의 자가 제3자라도 이 포기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폐지 특약 예로서 가장 심히 잘 나오는 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이것은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폐지 약정으로서 돈 달라 못하죠?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물상대의 성이 없어요.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해서 물청 행사하면 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물의 유물 없어요. 우물의 유물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8% 맞습니다. 유치권에는 우물의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면 돼요. 부정성 있어요 없어요? 있다.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단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권 있다. 과실수취권 있다가 작년 33회 정답이죠. 유치권은 우물이 유물 없고 나머지 다 있다 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외우고 시작합니다. 다음 유치권은 간접점유로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게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간접점유로 유치권 인정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건 간접점유로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갑에게 자동차가 있어요. 울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습니다. 갑이 수리비 안 주면 울카센터는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카센터가 좁아서 인근의 병 주차장에 차를 보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병이 직접 점유, 맡긴 을이 간접 점유로 을과 병은 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채무자 갑 돈 안 주면 자동차 못 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돈 갚으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물건이 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갑이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 200이 있는데 갑이 200만 원이 없지만 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그럼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을이 하루에 5만 원씩 받고 갑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수리비 채무자 갑이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이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돌려준 거예요. 갑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돈 갚아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 가능한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됩니다.
다음 유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채권과 비교하면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죠. 유채권은 물권이라 전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대항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었어요. 수급인이 공사원공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급인 소유가 되죠. 시가 10억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 3억 못 받은 게 있어서 갑소유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채권 행사를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소유자가 경매로 병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유채권 행사하는데 소유자가 경락인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병 쫓아가서 공사대금 채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아까 채권은 채무자 갑,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우리가 병은 얼굴 본 적 없죠. 달라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 병, 경락인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을은 병에게 3억 청구 못하고 병은 을에게 3억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을은 못 나가라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원래 을에게 3억 줄 필요가 없지만 보통 현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실제 생활에서는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입니다. 그래서 병이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요. 5억 5천에 받았다면 원래 병이 을에게 돈 3억 줄 필요 없죠? 근데 그냥 줘버립니다. 물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서 점유할 수 있죠? 그러면 경락대금 5억 5천에 을에게 준 3억 합하면 토탈 한 8억 5천에 10억짜리 건물을 살게 된 셈이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치권 가짜가 아주 많습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진짜 채권은 성립해요. 근데 단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나가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판시했을까요? 보통 가짜 유치권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는 성립합니다.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만큼은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겠죠. 이 가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럼 강제경매 신청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여기 써있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압류 중에서도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어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5번 경매 신청했다. 그러더라도 1번이 말소기 중이라 소멸하죠. 근데 유치권은 살아남거든요. 왜 살아남죠? 경매 신청이 5번이죠. 그럼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그 전에 4번 유치권 취득했단 말이죠. 얘는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죽어도 유치권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좀비기출 문제집 111페이지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을병 사례가 나오는데 문제가 엄청 길죠. 이게 지금 3줄이지만 여러분들 시험지는 좁아져서 5줄, 6줄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보기를 읽어보면 정답 나온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10번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요? 틀린 거. 그럼 1번 우리 병에게 외상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아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죠. 그러니까 X로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그럼 우리 연습이라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X건물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B형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 완료했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 이게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수리비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건축자재대금, 매매대금으로는 유치권 행사 못하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 2번 을은 갑이 수리비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채무자 갑 승낙 없이 X물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수리비 상환받기 위해서 건물 경매할 수 있나요? 네, 있다. 아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5번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 그럼 정이 제3자죠. 정이 을에게 X건물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은 누구에게,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11번으로 오세요. 갑을병이 없네요. 그래서 문제 보세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이걸 갑을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례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한다 틀린 겁니다. 1번 건물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럼 점유 이전했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죠. 그 뒤에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성립했죠? 경매 등기 후에 성립했죠. 그럼 성립은 하죠. 문제 틀렸어요. 성립한다. 단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걸 잘 비교하세요. 3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의 피해담보 채권은 될 수 없다. 아까 보건복지부 매실. 그러니까 2번하고 이제 4번 비교하세요. 4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죠.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 채권 완제 모두 받을 때까지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목조물 인도거절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왜 행사할 수 있어요?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으니까. 근데 2번은 경매 등기 후라도 유치권 취득할 수 있죠. 단 성립할 수 있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12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그럼 갑이 유치권자죠. 을이 채무자입니다. 1번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네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은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여긴 참 특이하게 갑의 노력과 재료로 지었다면 이땐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거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죠. 유치권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타인 물건에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갑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유치권자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선관 주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의 행위로 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 없죠. 유치권은 점유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해 주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 을이 갑 점유가 불법 점유라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해요. 그럼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죠. 그러면 갑이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B형이 건물 점유를 침탈했어요.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근데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를 반환 정후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수했죠. 그럼 유치권은 되살아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갑은 X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네요.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이 경매일자에서 건물 소유권 경락받았네요. 다음 중 갑 채권자가 병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려면 기준이 뭐였죠? 그렇죠. 저당권이 아니죠.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전후입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아직 유치권이 성립했다 말없어요. 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채권만 가지고 있죠. 자, 기억.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이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 이제 유치권 취득했죠. 근데 압류 후에 취득했으니까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기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되죠. 이것도 압류 후에 성립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벌써 3번 나왔고, 디귿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갑이 유치권을 취득. 그럼 전에 취득했으니까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그 뒷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취득가 있지만 을일 저당권이 갑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됐더라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갑이 유치권을 취득. 그럼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뒷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취득가 있지만 우리 가압류 등기가 갑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줘도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가 좀 어렵네요. X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럼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럼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아까 자기권 유치권 행사 못하죠. 그럼 갑이 소유자 아니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갑이 소유자이면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이건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2번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변제기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2번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3번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X에 대한 갑조무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조무가 아니래요. 다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조무가 아니다. 그러면 제3자를 매개로 간접조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직접조무인지 그 다음 간접조무란 아까 말씀드린 제3자에게 직접조무 맡겠다는 말이죠. 그럼 3번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직접조무도 성립하고 간접조무도 제3자에게 맡겼으니까 성립하고 정답이 3번입니다. 즉 상단 예배를 보세요. 자, 아까 제3자가 직접조무에 성립하고 채무자가 직접조무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3번 지문의 노란색 글씨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조무가 아니다 말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조무가 아니면 직접조무도 성립하고 그다음 간접조무는 제3자에게 맡겠단 말이니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하니까 이게 정답이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X에 대한 갑조무가 불법에 의한 것인 여부. 영향을 미치죠. 불법 조무이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불법 조무가 아니면 성립합니다. 5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 폐지하기란 채무자와 약정이 있었는가 영향을 미치죠. 폐지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폐지 약정이 없어야 성립하죠.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제가 작년 22년에 민법 시험집중 특강했거든요. 그 특강 같은 책으로 올해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민법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지금 민법 동영 모의고사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풀 강의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